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짠. 자, 7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회 이게 1년에 기본은 2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살짝 어려울 때가 있는데 75회가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제경을 보면요. 약간 어려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몇 문항이 좀 출제가 되어가지고 야, 이거 기본이 풀기는 무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그런 문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못 풀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 뭐 개념 공부만 탄탄히 하고 기출 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합격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75회에 한 만여 명이 지금 지원을 했고요. 거의 뭐 합격률이 42%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게 50%는 되어야 되는데 42%면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1급도 지금 12%. 어휴, 참 어려웠어요. 이게 또 1급, 그러니까 4급도 이제 12%. 이거 4급도 한 20%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많이 어려웠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역대급 어려운 그런 기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급도 이렇게 어려웠어. 네, 기본을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조금 좀 더 쉽게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7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을 보신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버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죠? 자, 전근대 시기 이게 50문항인데 30문항, 20문항 대략 3대2 비율이에요. 전근대가 30문항, 근현대가 20문항 이런 비율인데 우선 전근대 시기 그 몇 문항이 출제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7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사의 2문항, 고대 7, 고려 9, 조선 9 거의 뭐 비등하게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 27문항 중에 선사 빼고 고대, 고려, 조선 요 시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었을 때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정치, 문화, 압도적이에요 정치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왕을 묻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 파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한능검 공부할 때는 왕,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총 25문항. 근현대는 뭐 개항기 7, 일제강점기 9, 현대 6문항, 시대통화 1문항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현대사는 5문항에 6문항이 늘 고정되어 있고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가 그 나머지 문제 반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를 좀 보면 29, 34, 40, 4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지금 보이는 특히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항에 있어가지고 오 이건 뭐 만만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풀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교재. 그 교재에 있는 판서만 공부를 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판서 여러분 갖고 있는 판서인데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파란색 이게 이제 그 문제 1번 문제죠. 1번 문제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답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이제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를 하면 요게 이제 문제의 키워드고 요게 답을 고르는 거. 요거 공부하면 1번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판서만 공부해도 풀린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뗀석기, 주목도끼 아까 여러분들 여기 나왔죠? 뗀석기, 주목도끼 그대로 나왔어요. 구석기라는 거. 이때 모습으로 옳은 거. 네, 지금 동굴이나 막집 그대로 나왔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설명들은 제가 다 써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선지는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장수왕 공격해가지고 결국 계로왕이 죽게 되죠. 그 전에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서
남하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계로왕, 백제 계로왕이 죽게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광기토 태왕의 아들 한성 계로왕 죽였대. 누구야? 아까 배웠죠?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평양, 수도, 전도. 정답은 3번. 자, 요거는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 최초의 국가였다는 거, 8조법. 요렇게 공부했어. 문제 풀어볼까? 가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 고조선. 그리고 정답은 8조법, 범금 8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이제 그 지산동에 대가야의 지산동, 거기 어떤 문화유산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금동관 나왔는데요. 자, 요거 공부했어. 문제 볼자.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네, 바로 가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공주, 공주, 웅진, 무령왕릉.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 자,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래요. 공산성, 무령왕릉, 어이구, 뭐 공주네요. 백제에서 웅진이네요, 웅진. 그죠? 네, 공주, 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신라의 골품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신라에서는 또 국학을 신문왕 때 설립을 했죠. 이렇게 공부를 했다. 문제 볼까? 이 국가는 뭐냐? 골품이다. 그러니까 신라다. 신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국학을 주었다. 네. 그냥 나오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백제와 관련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 보면 여러분 평지탑이라고 해서 백제를 무너뜨렸다. 이걸 이제 새겨놓은 탑이에요. 이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왜 백제는 바로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내용들을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면, 자, 지금 여기 평지탑 나오잖아요. 지금 평백제, 그죠? 예. 정림사지 5층 석탑. 예. 바로 나당연합군의 활동. 백제가 그래서 무너진 거니까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장보고 법화원, 네, 청해진. 뭐 요렇게 한 줄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장보고 들어갈 내용. 청해진. 틀리면 안 되겠지? 4번입니다. 자, 발해입니다.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 국가는 어떤 나라냐? 대조영 세웠고 오경 15부 62주. 발해네. 발해니까 해동성국. 정답은 4번이죠.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 초기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지요. 요거 성종 때, 고려 성종 때의 모습입니다. 공부를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종 때 뭐 했냐는 얘기죠. 네, 바로 12목의 지방관 파견.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무신정변 때 그 모습들이에요. 무신정변 때 그 기층민들의 어떤 저항들이 많이 있었죠. 뭐 만정의 난도 있었고요. 그죠? 뭐 묘청의 성현천도 운동은 이제 무신정변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은 것. 이제 묘청의 성현천도 운동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 무신정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이 무신정변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만정의 난. 그러니까 나다 가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태조왕건. 태조왕건이 뭐 했냐는 얘기죠. 40년 제도를 했다는 거. 왕건의 정책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문제가 풀려야 돼. 자, 후 삼국을 통일한 사람 태조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0년 제도. 고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원간섭기, 매사냥과 매사욕. 여기를 음방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홍산대첩. 홍산대첩의 주인공 최영. 홍고적 쳐들어 왔을 때 홍산대첩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인물이 최영 장군이다라는 거.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이 누구냐? 홍산전투 나왔네요. 바로 최영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고려의 탑이에요. 다각 다층석탑이 핵심인데 대표 중에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파이가 9층 석탑.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어느 시대의 탑이야를 여러분들 인지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고려시대 다각 다층 석탑. 네,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각 다층 석탑 고려 전기니까 평자. 이건 고려 후기예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윤후.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원나라. 예, 이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네요. 그죠? 예, 몽골 쳐들어왔을 때의 내용들이니까 김윤후, 네, 활약했던 그 처인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인물이죠. 자, 밑줄근식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기에 활약했던 인물 김윤후.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여진 쳐들어왔을 때,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는 또 별무반, 결국 윤관의 별무반에서 동북 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죠. 가 인물의 활동, 동북 구성, 그죠? 윤관, 네? 별무반. 3번 답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고려 전기의 승려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했다. 자, 지금 네, 대각국사 문종의 아들 의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정답은 천태종 창시.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조선시대로 와봅니다. 조선시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수양대군.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에는 단종을 쫓아내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들. 세조입니다, 세조. 가에 들어간 사건으로 옳은 것. 수양대군은 바로 계유정난. 네, 이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일본에 파견되었던 통신사, 예, 막부 인정, 뭐 이런 것들, 또 문화를 또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이 사절단이 누구냐? 자, 지금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공식 사절단, 바로 통신사.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 때, 예, 남한산성에서 47일간 항쟁하다가 결국은 삼전도에서 그 항복하는 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자, 이 전쟁으로 청의 수도, 청나라니까 병자호란, 그죠? 있었던 사실로 정한 것,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이황의 성악 10도, 이황의 성악 10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산, 퇴계, 이황, 네, 이황, 네, 이황, 도산, 이황, 그죠? 퇴계 이황, 조선한채, 네, 성악 10도, 네, 고르시면 되는 거죠. 아유, 이거 뭐 그냥 진짜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한 반 정도 풀었는데 어때요? 지금 뭐 판서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공부하셔도 그냥 답이 툭툭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꼭 판서에 있는 내용 공부하시고 별 채우기 하시고 기출 풀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혈량과, 네, 혈량과 지금 이제 사화, 4대 사화죠. 무갑기을, 기묘사화는 조광조와 관련이 있는데 조광조의 개혁 중에 하나는 혈량과 설치. 자, 지금 혈량과 있습니다. 네, 이건 조광조와 관련이 있겠네요. 이거 조광조 나왔네. 그러면 기묘사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 특히 이제 훈련도감,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훈련도감은 또 삼수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가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 삼수병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네, 정답은 네, 훈련도감.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포수, 사수, 살수. 네, 여기 지금 총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외란으로부터 조선을 보다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훈련도감. 다음 문제는 지금 네, 영조의 활약입니다. 영조 활약, 균역법, 네, 영조죠. 자, 영조가 뭐 했냐 이거예요. 자, 지금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 실시한 왕은 영조. 영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빼기법으로 가면 이게 다 1번, 3번, 4번 너무 유명한 거니까 빼기법으로 가면 답은 남는 게 2번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지금 네, 양반전, 네, 한문소설 양반전, 박지원의 열하일기 좋습니다. 요건 이제 그 조선 후기, 예, 그 작품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 양반전 박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박지원 열하일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와 봅니다. 자, 지금 조미수 통상조약에서는요, 최혜국 대우가 있어요. 예, 있고, 예, 그 다음이 관세도 있어요. 예, 관세도 있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도 있는 것이죠. 조미수 통상조약에는.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보빙사. 그죠? 예, 미국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으로 예, 가면서 예, 체결했던 조약, 보빙사. 지금 답방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미국입니다. 예, 조미수 통상조약, 최혜국 대우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문제는 좀 살짝 어려울 수 있죠. 근현대의 경제 쪽으로 오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조선 후기로 가볼게요. 조선 후기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고요.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골라보죠, 뭐. 자, 바로, 네, 공인이 발달. 대동법, 조선 후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개항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근대 문물들이 나오는데 특히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 한성, 순보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다? 방문국에서 만들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네, 알리는 동시에 뭐 한성수문 나왔어요. 네, 무엇을 설치하고 알렸다. 방문국을 고르는 얘기죠.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한제국 때 지게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내용, 광무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황제, 대한제국, 이때 있었던 거, 네, 바로 지게의 발급.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애국개몽운동단체 또는 경제적 구국운동에서 바로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요구해요. 예, 그것을 이제 거부하면서 지켜냈던 그 단체가 바로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예,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자, 황무지라 부르면 빼앗으려고 해서 이걸 찾으려고 했던 안 뺏기려고 했던 단체 바로 보안회 고르시면 됩니다. 권한편 이제 연해주에서 만들었던 그 조직이고요. 송죽회는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대 그 비밀결사 운동을 하는 조직이 되겠고요. 신민회는 이제 한말, 이건 이제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을미개혁의 내용이 뭐냐? 단발령의 폐지, 대항력의 시행, 단발령의 시행, 대항력의 시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을미개혁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태양력. 네, 지금 머리카락을 잘랐대요. 단발령. 을미개혁이네요. 그죠? 을미개혁 내용 조사.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의병 중에서도 이 정미의병. 예, 13도 창익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하였다. 자, 전국의 의병부대 해산군인들, 지금 여기 해산군인들, 정미의병, 군대가 해산되어서 합류했다 그랬죠? 해산군인들 나왔어요. 예, 바로 서울 진공작전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이제 국외, 국외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지금 뭐 하와이에 공식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과 멕시코 등지로 이주했다. 하와이 사진 신부 또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 가봅시다. 자,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와, 정답은 4번. 네,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기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라고 좀 살짝 놀랐어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는 이건 심화에 가도 될 문제인데 이거를 기본? 이거 너무 센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뭐 이제 이 문제는 뭐 너무 쉽죠. 국채보상운동 주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다. 이건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한말운동. 자, 나라비 깎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나라비 깎기 운동, 네, 대한매일신보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김원봉, 의열단 김원봉 조선혁명선언을 기반해서 활동을 했죠.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네,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혁명선언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예, 신간회가 또 이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신간회가 또 후원. 신간회와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이 민족 운동입니다.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 너무 중요한 거죠. 나와야 될 것들이 나온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식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조선 총독부네. 이거는 지금 개항기에 세워진 학교인데, 이건 지금 조선 총독부는 일제 강점기인데 옳지 않은 거니까 네, 유경공원. 시대가 안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1910년대 항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활동하였다. 대한광복회를 비밀결사,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네,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대한광복회 박상진.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박상진. 네, 1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안촌입니다. 네, 신안촌. 국외독립운동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안촌은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바로 이제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당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네, 바로 신안촌이 건설되었다. 연해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네,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소련 당국의 강제 이주, 연해주. 당근 김치. 그러네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백범 김구입니다. 예, 백범 김구. 예, 광복 이후에 남북 협상을 또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네, 대한민국 백범 김구. 네, 바로 남북 협상 추진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간송 전영필 선생입니다. 네, 일제 강점기 수많은 문화유산 수집해서 보존에 힘썼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인물을 찾는 건데, 이건 전영필 선생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건 모르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난이도 중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번 기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 자, 양세봉의 조선혁명당은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공부를 하면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양세봉 나왔어요. 그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러니까 영릉가 전투.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930년대 일제 통치 정책이 뭐냐? 민족말살 통치 정책 중에서 한국시민서사 암송. 네, 일제 정책 묻는 문제예요. 자, 중일전쟁 일으키고 이 시기 1930년대와 40년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바로 한국시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제주 내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이 무장 봉기를 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이 되네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나왔습니다. 제주 4.3 사건 정답은 네, 특별법 만들어진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화운동 문제죠. 3.15 부정선거, 4.19 혁명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에 들어갈 운동, 4.19 혁명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이제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매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는 어디였어요? 임시수도 부산이었죠.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할 즈음 이때의 사실로 옳은 것 부산이 임시수도. 네, 6.25 전쟁 때 고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 뭐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 그죠? 유신체제 속에서 경제도 잘 나갔어. 수출 100억 불 달성.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사실은 가장 적절한 것은 유신헌법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자, 이때 골라라. 박정희 정부 때 100억 달러 수출 완성.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통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김대중 정부 노벨평화상 수상. 네, 바로 정답은 네, 6.15 남북 공동선언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통합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영환이 자결을 했고 외교권이 강탈당했다. 민영환이 자결했다. 이건 이제 일사늑약이잖아요. 그죠? 자,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지금 충정로역인데 충정은 외교권이 박탈되자 자결로서 이해한 민영환의 시호. 충정, 민영환. 네, 바로 을사늑약.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개념 공부하고 판서 공부하고 기출을 풀었다면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턱없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턱없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거 틀리면 돼요. 이건 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그죠? 합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는 몇 개를 뺍시다. 빼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떨어질 리가 없다. 예, 적어도 판서 공부 잘 하시고 별 채우기 하시고 그리고 기출로 마무리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판서를 통해 가지고 해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